포럼에 참여해 윤봉길 의사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역사를 바꾼 강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청년들의 좋은 교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요. 오늘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님, 조국을 위한 용기와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 공존은 서로의 다름을 넘어 서로의 역사와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 한중일 청년을 잇는 작은 가교가 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청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청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파이팅 해봐요.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이번 포럼에서 평소 자세히 알지 못했던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한 청년 자문위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윤봉길의 뜻을 오늘 청년의 평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복 81주년과 매헌 윤봉길 의사 유해봉환 80주년을 맞아 2026 한중일 청년 온라인 평화포럼 매헌 윤봉길의 길 청년이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 개회를 선언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청년들의 국경을 넘어 함께 역사와 평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만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연대를 만들며 그 연대가 결국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면서 여러분만의 평화 리더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청년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멋진 기획이고 근사한 연대입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 청년들의 수평적 연대, 청년들의 꾸준한 전진을 저도 힘껏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위해서 몸을 바쳐 순국하셨습니다. 솔직히 윤봉길 의사의 평화 사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평통의 평화 사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몸 건강해지고 앞으로 다음에 나자와는 상해에서 또 항상 만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곧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요3국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걸어신 이 길은 과거의 역사이지만 그 길을 어디로 이어갈 것인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은 때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지만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강연은 윤봉길 의사님의 출생지인 한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윤봉길의 농민독본에서 찾는 평화통일 교육입니다. 청년 자문위원이자 현직 역사교사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진성민이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에게 뭔가 전환점이 첫 번째 생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묘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글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그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국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밤을 새워가면서 직접 농민독본이라는 책을 쓰시게 됩니다. 실천적 공동체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1927년 수경단을 조직하십니다. 그리고 1929년 월진회를 결성하십니다. 매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뜻으로 농촌경제 자립 상생, 공동구매, 저축운동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충남 지역 농촌 자립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윤봉길 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제강점이라는 근본적인 뿌리를 해체하지 못한다라는 그 한계를 절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가이자 농촌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가 독립투사로 대전환을 결심하시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고향을 뒤로하고서 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는
비장한 친필을 남기시고서 망명길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런 윤봉길 이사의 지행합일 공동체 연대 이런 정신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각경단이라고 거창하게 짓긴 했는데요. 학생들과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적응하기 위한 학교인 하늘꿈 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성남에 있습니다.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봉길 이사께서 저술하신 농민독본이 월진회 이런 활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화통일 관념적인 외침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깨우치고 공동체를 도우고 삶을 일구어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윤봉길 이사라는 청년이 약에서 펜을 들고 농촌에서 땀 흘리며 나은 미래를 꿈꿨듯이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교실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 평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인 중국 상하이를 연결합니다. 주제는 상하이 의거와 세계가 주목한 청년 윤봉길입니다. 저는 민주평통 상하이협의 청년문화위원장 이소연입니다. 현재는 한중 관계랑 양국 청년들의 상호 인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왜 상하이였는가라고 좀 상하이에 온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상하이라는 도시의 성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통치력이 미치는 공간과도 달랐고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서 현재 루슌공원 일본 천황 생일과 상하이 사변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던 행사인데 그곳에서 윤봉길 의사가 들어갔죠. 이날 폭발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중상의고 결국 사망을 했고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시고 이 사건은 단순히 폭탄을 던졌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파장이 상당히 컸고 왜냐하면 당시 상하이에서는 이 사건을 곧바로 접할 수 있는 언론과 외국인 사회가 존재를 했고 중국 사회 역시 이 사건을 매우 빠르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1932년이랑 2026년은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살았던 시대엔 청년들은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독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갈등과 혐오, 불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중일 관계를 보면 역사 문제나 또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역사적 기억을 가진 사람과도 공동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 그 후손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 또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고 저희 상하이협의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실제 활동으로 옮겨보기 위해 청년공공외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주니어 평통의 대학생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 교류와 국제도시의 강점을 활용해서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다양한 국적의 청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일본 지역회의 동무석 청년위원장님이 윤봉길 이사의 순국지인 일본 가나자와에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민주평통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초딩 손주가 둘이 딸린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가나자와시는 윤 이사님의 순국지이기도 하고요. 순국기념비와 암장비석이라는 두 개의 기념비가 존재를 합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두 개의 기념비라는 게 지켜나가야 할 우리 소중한 민족 유산이기도 하면서 분단된 우리 민족 한반도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복잡 미묘한 곳이기도 합니다. 윤 이사님께서 극비리에 가나자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왜 하필 이곳 가나자와였을까요? 인구가 적고 통제가 용이한 시골 동네를 원했다라는 점. 만주사변 말씀하셨는데 침략했던 군대의 주력 부대 육군 구사단 이곳 가나자와시를 주둔지로 두고 있던 부대였다라는 점이 얽혀서 가나자와로 사용지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15분 형장에 도착을 하셔서 십자가 형틀에 묶인 채로 무릎이 꿇려서 7시 40분에 고작 24세 6개월이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조국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일본 제국군은 윤 이사님의 유해를 화장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공표를 한 뒤에 무다야마에 있는 묘지 관리소로 통하는 비탈지구 좁은 통로 구석 쪽에다가 유해를 안매장을 하는 이런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 3월 3일에 이제 시작된 유해 발굴 작업이 3월 6일에 유해를 찾아내면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때 참가한 동포군 인터뷰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미 좌우 대립이 좀 격화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제일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인연맹에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고 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동포 청년들이 이를 듣고 유해 발굴에 참가를 했다. 그래서 당시 가나자와를 방문했던 이강훈 열사 그리고 발굴 단장이셨던 서상한 선생님께서 이카와 동포 청년들이 이런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협조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되고 힘을 모아야 하니 청년들이 노력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애국청년 윤봉기를 조국으로 돌려보내자라는 이 대의 명분이 그런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당과 평통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한인 단체들과 함께 추도 사업을 이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봉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제작해서 발신하고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연대가 확대가 되고 연결이 되어 나간다면 그리고 또 그 연대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 사이에서 대립과 반목도 좀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존, 전 세계 각지의 이런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역사상 최연소로 제20기 일본 중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배정희 고문님의 폐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 기획 자체가 윤봉길 의사님이라는 공통된 테마로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국 상하이 그리고 일본까지 윤봉길 의사님의 일생과 그리고 그 후까지 일선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무처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남겨주신 게 되게 저는 기억에 남았는데 이 수평적 연대 각 지역의 우리 청년위원들이 수평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 같은 좋은 기획을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획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장부출과 생불환이 아닌 장부출과 생환을 하도록 각 지역에서 건승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 한중일 청년 온라인 평화통일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년자문위원 여러분과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